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음,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거의 그냥 가려진 창이 지금 보이죠? 네, 그런가요? 네, 예, 예, 지금 이렇게 해시태그가 있는데 여기 지금 가렸어요. 이 가려진 해시태그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0번부터 9번. 여기 왼쪽에 보면 좀 약간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소리가 조금 작게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자, 우리가 지금 어디 이제 공부할 차례예요? 360번째, 화성시, 예.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360번대 경기, 화성, 경기 서남 지역에 이제 하성시를 공부할 차례예요. 지난번, 먼저, 지난 금요일까지는 안산시에 대한 걸 공부를 했죠. 그래서 안산시는 350번부터 359번에 해당되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마지막 번호가 350 9번. 9번이죠. 359번에서는 어떤 일을 했어요? 음, 우리가 완도 바닷길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359번이라는 번호를 연상하고서 그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한도 바닷길에서 오브 쌀피자를 먹었다. 예, 맞아요. 탄도 바닷길. 그 경기 서남 지역은 그 서해안하고 접해 있어가지고 그 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환경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디로 놀러 간 거냐면 탄도라고 하는 섬으로 놀러 갔어요. 탄도는 어떤 섬이에요? 소설 굽던 곳, 표시를 네, 원래는 그 무인도였던 섬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인도에 사람 살지 않은 그런 곳인데 이제 수목이 막 울창해가지고 그 나무들을 베어가지고 숯을 만들어서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섬의 이름도 숯탄자를 써서 탄도라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가 개발이 되고 또 사람들도 이주하고 하면서 이제 무인도가 아닌 이제 사람도 이제 거주하는 그런 섬으로 바뀌면서 관광 그런 것들이 주 뭐랄까 산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바닷가에서 나오는 뭐 이런 것들도 채취하면서 살기도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풍력 발전기 같은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어 이제 전기도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환경 그 공해 일으키지 않은 그런 풍력 발전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풍력 발전기 보면은 이제 모양은 굉장히 근사하고 아름다운데 그 하나의 그 풍력 발전기가 약 2억인 같은데요. 그 설치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바다 바람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그 일으키는 힘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쓰게 되는데, 어쨌든 한번 설치하는 설치 비용이 크지, 일단 설치가 되면은 이제 그다음부터는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환경 파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발전 시설인데, 이 탄도에 이제 그런 그 풍력 발전기를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그런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이제 그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면서 굉장히 풍광이 아름다운 그런 곳으로도 또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많이 놀러 가는데 탄도에 가서 뭐를 먹었다고요? 오고 쌀피자를 네, 오브 쌀피자를 오고 먹은 쌀피자. 거예요. 그래서 그 탄도 바닷길,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하는, 왜 신비의 바닷길이라고 했을까요? 그 누에섬 등대가 있어서 그랬나? 누에섬 등대도 있고 또, 바닷물이 갈라진다. 예, 맞아요. 바닷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바닷물이 갈라져서 그 이제 사람들이 거기를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뭐랄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정한 시간 되면 다시 이제 조수 그 간만의 차이로 이제 또 바닷길이 닫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일정한 시간 되면 바닷길이 열리고 서해에는 그런 곳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런 현상을 우리 이제 서해에서 볼 수 있는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뭐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뭐랄까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큰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일명 그런 그 신비의 바닷길에 붙여지는 명칭이 뭐예요? 모세의 얘기죠. 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서해안 지역에 보면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꽤 있어요. 그렇게 조수간만의 차로 그 바닷길이 열리는. 그래서 이제 그 바닷길이 열릴 때 사람들이 막 가서 이제 그 뭐랄까 갯벌에 있는 여러 가지 해산물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채취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쪽을 이렇게 걸어서
이동도 하기도 하고 한 그런 곳이죠. 이 탄도도 그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가 신비의 바닷길 해가지고 누에섬 등대도 있어요. 등대가 모양이 누에처럼 생겼다는 얘기예요. 누에 그 누에고치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 그런 모양으로 등대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도 하나의 랜드마크 같이 탄도를 상징하는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 풍력 발전기도 유명하지만 지금 얘기했던 누에섬 등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곳을 상징하고 있는 곳인데 거기가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으로 공부를 해보면 그곳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몇 번이라고요? 네, 359번이요. 359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고, 이제 오늘부터는 360번대로 공부를 할 거예요. 360번대는 지역으로 치면 어디냐면, 화성시. 화성시에 해당이 되는 곳이에요. 화성시, 경기도 화성시에. 그래서 360번부터 369번까지 69번까지. 해당하는 그런 곳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360번부터 369번까지니까 우리는 어떤 해시태그를 공부를 해야 돼요? 60번. 환갑. 예, 60번부터 69번까지. 9번까지 하게 되겠죠? 그럼 60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환갑이에요, 환갑. 그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 아이고, 한갑, 동방사기, 60갑자 해가지고, 한갑, 그러니까 한 번 60회가 되면서 돌아오는 그런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수명들이 짧아서 한갑까지 산다면 굉장히 장수한 거로 봐서, 그때 뭐를 했어요? 환갑 잔치를 했어요. 잔치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환갑이 너무나 젊죠. 그래서 환갑잔치라는 말이 이제 거의 없어졌죠. 자, 아무튼 간에 60 하면은 환갑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께 회로가 돌아서. 그 다음에 61번은요. 61번은 유일신. 예, 6일이잖아요. 6일.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6일인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변화시켜서 유일 하다 보니까 유일 신을 이제 생각하고 있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신. 그래서 이제 뭐 종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유일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가장 뭐 유일하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6일, 60일 하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또 6일 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을까요? 지금 이제 유일신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6일절, 6일절. 돌이라고 예, 우리가 인형. 아기들이 갖고 노는 그 인형이 돌이죠, 돌. 예. 그런데 여기 한글로 이렇게 돌 쓰니까 돌멩이, 돌짝 그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 하여튼 그 애들이 갖고 노는 그 인형인데 그 인형이 그냥 이렇게 뻣뻣한 게 아니라 실제로 관절이 움직여지는 그런 인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팔도 굽을 수 있고 이렇게 그 인형이 누우면은 눈도 감고 다시 일어나면 눈도 뜨고 하는 그런 인형들 있죠. 그런 인형을 육일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애들이 갖고 노는 그런 인형으로도 쓰이기도 하지만 또 어디에서 쓰인다고 그래요? 이 육일돌이 패션 업계에서 써요. 패션 업계에서. 자, 패션 업계에서는 옷을 만드는 거잖아요. 이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상품화해서 파는 건데 그 옷을 만들 때 뭐 마네킹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인체 모델을 이제 뭐랄까 축소해 가지고 거기다 일단 이렇게 이런 디자인을 하면 어떨까 하고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입혀 보는 거예요. 그런 그 대안으로 쓰는 것도 이 6일도를 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체에 그런 그 비율로 이렇게 해서 만들면 굉장히 그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료도 옷감 같은 것도 그러니까 그걸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시험작으로 해보는 거죠. 모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는 그 인형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패션업계에서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60일 하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62는요? 유기동물. 유기동물. 예, 요거는 발음으로 하자면 6이잖아요. 근데 예. 이거를 연음시키면 6이가 되겠죠. 그럼 6이자가 들어간 말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유기견. 말씀하신 사기 같은 그릇도 있고, 동물, 유기. 유기견, 뭐 유기, 묘, 유기. 묘는 뭐예요? 유기묘? 응, 유기견은 고양이, 동물 죽으면은 뭐야? 고양이, 묘는 개고요, 토끼, 개. 예. 강아지하고 유기묘는 현모. 토끼. 예. 고양이, 묘는 고양이예요. 토끼면. 견은 그러니까 그 강아지고, 강아지고 예. 유기묘는 이제 토끼. 저 고양이 고양이.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본데 하여튼
네, 그래요. 유기견, 유기묘를 우리가 통틀어서 그냥 유기동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대부분들, 지금 고양이도 이렇게 많이 버리나, 저는 그냥 유기견이 가장 익숙한데, 아무튼 62 하면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유기 유기 제품. 제품도 있죠, 유기 제품. 제사상에 쓰는 네. 뭐랄까, 그릇, 녹그릇 같이 쓰는 거. 그런 것들도 발음으로 치면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유기해갖고, 유기 제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을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은요? 육삼빌딩. 쌈빌딩. 63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랜드마크인 63빌딩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63빌딩과 관련된 그 스토리를 만들어갖고 쭉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63빌딩은 서울에 어디에 있어요? 무슨 구에 있어요? 여의도. 여의도. 금천구. 금천구. 금천구에 있어요? 저기 구로구에, 63빌딩이? 구로구. 구로구에 있어요? 여의도. 63빌딩이? 여의도. 영등포. 그죠. 영등포구에 있죠. 네, 영등포구. 63빌딩 자체는. 근데 영등포.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또 헷갈릴 텐데 영등포구는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몇 번대예요? 영등포가 영등포가 어디더라? 영등포구가 몇 번대일까요? 제가 아, 저기 뭐야. 70번대, 저기, 맞아요. 70번대예요, 70번대예요. 70번대. 70번대가 영등포구거든요. 그런데 영등포구에 63빌딩이 있어요. 근데 네. 63빌딩은 실제로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번호는 몇 번이에요? 63번이에요. 어째 63번일까요? 63빌딩 자체는 몇 번이에요? 이 내비게이션 9번. 기억법에서? 79번. 예, 맞아요. 79번이죠. 어떻게 기억했어요? 떡볶이를 먹고 하는. 네. 떡꼬치, 칠구 떡볶이를 아, 먹고 인사도 되겠다. 그때 시네마에서 영등포 노인이 너무 많이 나왔고요. 라고 영등포 여기 이제 70번이에요. 그런데, 79번. 예, 79는 우리가 해시태그가 뭐예요? 친구, 친구도 있고, 축구도 있고, 또 브랜드 칠구 제품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친구 떡볶이도 있죠. 그런 것들을 예. 다 통틀어가지고 어디에다 연결시킨 거예요? 육삼빌딩. 63빌딩에 쌈빌딩 연결시킨 내라서 거잖아요. 먹는다. 이제 생각나세요? 네. 예. 예. 지금 63번 하는데 여기 79번 넣어가지고 헷갈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네. 네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63빌딩은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는 몇 번이에요? 363번. 79번이에요. 79번. 79번에 거기 친구들하고 그 한강변에 그 광장에서 거기다가 축구하다가 축구나 친구나 다 79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축구하고서는 배가 고프고 해서 가서 뭐 먹어요? 63빌딩에 가서 떡볶이를 먹어요. 떡볶이를 칠구 먹는 거예요. 떡볶이를 칠구 먹어요. 네. 떡볶이. 예. 그래서 칠구 떡볶이는 우리 이제 브랜드 제품으로 좀 전에 뭘 했었죠? 탄도에서 먹었던 요거 쌀피자. 쌀피자를 했죠. 그런데 네. 칠구 떡볶이가 나오네? 칠구 네. 떡볶이는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79년도 생이 만들어서. 응? 79년도 생이 79년도에 만들어서. 네, 맞아요. 칠구 떡볶이를 창업한 사람이 79년생인가 봐요.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거를 생각해갖고 이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상호를 지을 때 뭔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갖고 이제 만들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연히 칠구 떡볶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칠구라는 게 과연 뭘까? 사람들이 관심 갖게 되잖아요. 뭐 79번가에 있다. 우리 저기 피자가 7번가 피자인가? 몇 번가 피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뭐 어떤 사는 지역의 그 거리라든지 뭔가 하여튼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스토리텔링이죠. 지금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 스토리텔링 중에 하나예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막 그 스토리를 만드는데 아주 중구난방으로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 같아도 그 안에 나름대로의 규칙과 질서가 있는 거죠.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3 하면은 63빌딩을 연상하듯이 그런 것처럼 79 하면은 79가 뭘까? 79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친구라든지 축구라든지 지금 얘기했던 칠구 떡볶이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더 길어지면 여러분들 혼동할 것 같고 또 이제 해시태그를 더 마저 훑어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64번은요? 4번은 육사. 육사죠, 육사. 육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육군 사관학교. 사관학교. 이거를 줄여서 육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숫자 64번이 나오면 뭐든지 하여튼 그 장소에서 육군 사관학교 학생들이 뭘 한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육군 사관학교도 생각나고 또 누가 생각날까요? 이육사. 그렇죠. 이육사? 이육사라고 하는 이육사. 정학식 있었죠. 이 사람도 원래 이름은 이육사가 아니에요. 이육사는 그 자기의 호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호를 그냥 짓지 않았어요. 여기도 또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요. 이육사가 왜 이육사가 됐는고 하니, 자, 이육사를 264로 적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이육사잖아요. 근데 네. 이 이육사가 뭐예요? 이 이육사가 이렇게 그 일제에 항거한 그런 독립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네. 투옥이 돼요.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요. 네.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죄수가 됐죠. 네. 죄수가 돼서 이제 그 죄수복을 입어요. 죄수복을 입어서 그 죄수들을 구별하느라고 거기다 다 번호를 붙이겠죠. 네. 거기 그때 이육사가 붙여졌던 번호가 263번. 4번인 거예요. 4번. 그래서 자기의 필명을 그냥 이육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좀 이야기가 연결돼요? 네. 좀 그런 거 의미가 좀 있잖아요. 자기가 네. 투옥하면서 감옥에서 지냈던 수인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잊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그 자기의 호조차도 이렇게 이육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내비게이션 교복 공부할 때 육군 사관학교하고 이육사를 어떻게 연결할까요? 이육사가 육군 사관학교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어떻게 연결을 지어서 생각하시겠어요? 육군 이육사가 사관학교? 육군 사관학교의 교장 선생님. 예, 교장 선생님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겠죠? 네. 그럴 정도, 육사관학교 그럴 교장 만한 선생님. 정도의 그 인물이기도 하죠. 이육사 선생님이 독립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리더의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군 사관학교하고 이육사 선생님하고 연결할 때, 사관학교니까 뭐 거기 교장 선생님 계시겠죠?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이육사 교장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64번에 대한 건 그렇게 했어요. 65번은요?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그죠? 65인데 이거를 유고슬라비아. 연음시키면 유고가 되죠. 유고. 네. 유고. 우리 지금은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아요. 동유럽에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은 여러 나라로 이렇게 나눠졌죠. 그 러시아, 소련이 그 붕괴되면서 많은 그 나라들이 막 이렇게 나눠졌죠. 체코슬로바키아, 뭐 무슨 뭐 바키아, 뭐 해갖고 하여튼 그 동유럽에 있는 그런 그 나라들이 공산권들이 다 이렇게 나라를 각자 이렇게 나눠지면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을 때는 유고슬라비아를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65번 하면은 그 동유럽에 있었던 유고슬라비아를 연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막 유명해가지고 그 동유럽에 있는 유고슬라비아까지 막 소문이 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서울에서 실제 65번은 어딜까요? 15번은 평강 성서 평강 유물관. 성서 유물 박물관. 박물관. 그 평강 성서박물관이라고 해갖고 그 외국에서 그 기독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가 그런 것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평강 성서 박물관이라고 해갖고 그 금천 구로구에 있어요. 평강 성서 박물관. 그 거기에 평강 제일교회인가 하여튼 무슨 그 교회도 있을 거예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그 저기 박물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강남에서는 그러니까 금천 구로구에서는 그 평강 성서박물관인데 강북에서는 몇 번이 될까요? 165번. 165번이겠죠. 그럼 강북에서 있는 것 중에 막 유명해갖고 유고까지 막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유고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에 놀러 와요. 그걸 보려고. 아차산성. 예, 맞아요. 아차산성. 아차산성 하면 누구를 생각해요? 예전에 드라마 저는 못 봤는데 그런 드라마가 있었대요. 달이 뜨는 강. 달이 뜨는 강. 그 드라마 제목인데 달하고 강하고 뭐 생각나요? 달이 강에 비친다는. 달이 강에 비쳐요. 이 달은 온달이에요. 온달. 오늘. 온달 하면 누구 생각나요?
평강공주. 그죠? 이 강은 평강공주의 강이에요. 그러니까 좀 연상이 되세요? 네. 평강공주가 바보 온다를 이제 그 훌륭한 인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어려서부터 어떻다고 그래요? 굉장히 잘 그렇죠. 컸다고 하죠. 네. 아주 울어서 그 평강공주 아버지, 그러니까 왕이겠죠. 너 그렇게 울고 막 맨날 그렇게 짜고 이러면 바보 온달한테 시집 보낸다. 그랬는데 실제로 나 그럼 거기로 간다 이래가지고 온달이하고 평강공주가 그 짜게 되는 거잖아요. 그 스토리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가 달이 뜨는 강이래요. 저는 못 봤는데 이게 저게 드라마로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 이름을 붙이는 거 참 굉장히 낭만적으로 잘 붙였죠? 네. 온달과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그 러브 스토리죠, 말하자면. 그걸 갖다 쓴 건데, 그 드라마 제목을 참 너무 낭만적으로 잘 쓴 것 같아요. 또 한축적인 의미도 있고, 달이 뜨는 강. 그러니까 온달을 막 띄운 거잖아요. 평강공주가 잘 저기 도피를 해가지고, 내조를 정말 잘한 거죠. 이런 것들이 소문이 어디까지 난 거예요?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 유고슬라비아까지, 동유럽에 있는 유고까지 소문이 나서, 유고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데 어딘가 찾아온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아차산성. 아차산성인 거예요. 아차산성. 광진구에 있는 아차산성. 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할 얘기가,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스토리들이 많아지겠죠? 그죠? 동의를 안 하시나 봐요. 대답을 안 하시나. 제가 막 거짓말로 꾸며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다 근거를 약간씩은 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그 살을 붙이는 게 바로 뭐예요? 스토리텔링인 거예요.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우리가 내비게이션 기억법 공부하면서 좀 더 잘 기억하기 위해서 거기다 자꾸 살을 붙여 나가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이야기를 만들 때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만들면 그 순간에는 기억을 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기억날 수 있게끔 지금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해시태그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6은요. 오멘. 666. 그래서 오멘 666. 666.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이제 그 종교들이 다 다르고 그런데 666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이게 저주의 숫자라고 봐요. 저주의 숫자. 이렇게 하고 마지막 그 뭐랄까 저도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그 악마가 오게 되면 이게 사람을 이제 구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구별을 하는데 그거가 이마에 딱 새겨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그런 그 대상인데 이 오멘 666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야 그 공포 드라마죠. 공포 영화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악마인 데미안이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 공포스러운 그런 이야기들이 나타나는 건데 원래 이 오멘 666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종교적인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영화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몇 탄으로 이렇게 재생되고 또 만들어지고 한 그런 그 공포물이에요. 그래서 66 하면은 항상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금기하는 숫자 중에 하나예요. 별 좋아하지 않은 숫자죠. 또 기독교에서 좋아하지 않은 숫자가 뭐 있어요? 자, 금요일에 13일. 13일.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에요. 13일에 금요일. 그래서 예전에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그 바이러스 이름도 13일에 금요일이라는 바이러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13일이면서 금요일인 그날은 컴퓨터를 쓰지 말고 안 썼던 그런 기억이 나요. 90년대쯤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90년대에 제가 한반여중에 있었는데 그때 그 날짜가 있었어요. 정말 13일 금요일. 그때는 컴퓨터 안 썼어요. 왜냐면 그거를 그때 저기 키게 되면 이게 바이러스가 발생돼서 막 그 다른 것들을 문제를 일으키고 막 그래요. 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부 다 그 프로그래머들이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서 그런 악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3일에 금요일 13일에 바이러스. 그래서 예루살렘 바이러스라고도 그랬어요. 그때 그 이름이 예루살렘 바이러스라고 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당시 이병철 회장이 그러니까 지금 삼성의 이재용 아버지, 아버지, 할아버지에 해당이 되겠죠. 할아버지. 예, 이재용 아버지는 누구예요?
이거는 이건희 이거는 회장이 그러니까 이건희 이건희. 회장이 또 아버지가 이병철. 이병철 씨. 이병철. 그래서 이병철의 그 이니셜 이름을 따갖고 LBC라고 한 거예요. LBC. 예루살렘 바이러스. LBC 바이러스가 바로 13일에 발생하는, 13일에 금요일에 발생하는 바이러스가 LBC 바이러스였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했는데, 와, 오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66 때문에. 어쨌든, 오면 666, 저지의 숫자예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67은요? 유치원. 7이에요. 67. 그냥 발음 그대로 하면, 아이고, 67. 그런데 이게 조금 연음이 돼갖고 유치라고 한 거예요. 유치하니까 우리는 유치원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유치원 연상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금천 가산공업단지. 예, 금천, 구로구에는 거기는 그 디지털 전자단지가 많아요. 그런 산업들이 발달돼. 지금도 가면은 거기 거기가 다 전자 그런 그 상가들 또 전자 제품들 그런 거 관련된 기업들이 거기 다 밀집되어 있어요.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종사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되게 다 젊은이들이에요. 거기가. 예,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아기들을 돌보아야 되는데 돌볼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에 이제 유치원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녀들을 아침에 같이 출근하면서 가겠죠. 그리고서 유치원에다가 아이 맡겼다가 엄마 아빠는 이제 회사에서 일하고 다시 퇴근 때는 유치원에서 아이들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각자의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금천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에 유치원이 있는 걸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67번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68은요? 발음 그대로 하면 뭐예요? 6판. 68이죠, 68. 예, 68. 예. 이것도 이제 조금 변화를 시켜서 육판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육판. 이 68하고 발음은 좀 약간 비슷한 구석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뭐랄까, 연상해가지고 또 이것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막 육판이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윷놀이를 막 해요. 어떤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 또 우리가 정초 같은 때 이런 때 또 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기 금천 그 패션 아울렛 타운에서 어, 패션 아울렛이니까 거기에 이제 옷 같은 거 많이 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호객이라고 할까? 뭐랄까, 오는 여러 사람들을 모집하고 막 이러면서 거기서 유탄을 막 벌여서 경품 행사 같은 것도 하고 막 그런 곳이에요. 거기가 패션 아울렛 타운이에요. 그 다음에 69번은요? 육군. 근데 이거를 연상해갖고 조금 발음을 좀 비틀어갖고 육군을 생각을 해요. 육군. 아까 여기 육군사관학교 있었는데 여기 니은을 하나 더 갖다 붙인 거죠. 육군인데 이 육군은 어떤 거냐? 이 숫자를 보면 누구냐면 쓰는 있고. 지금 한쪽에서 아침 준비를 하느라고 소리가 나대요. 6과 9가 어떻게 돼 있어요? 거꾸로요. 네, 거꾸로 있죠. 물고 나무 그러니까 육군들이 물고 나무 서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연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그 69번에 해당하는 장소는 그 금천구에 그 남부여성 발전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아주 이름이 거창하죠. 남부여성 발전센터. 우리로 치자면은 여성개발센터예요. 그래서 요즘은 지자체들에서 많은 그런 그 문화센터 같은 거 이런 거 저기를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 뭐랄까 인력 재창출이라고 할까? 뭐 이런 네. 것들을 시도하고 하는데 이게 남부 여성 발전소 하면은 무슨 막 발전 전기 파워 그게 아니라 여자들의 뭐랄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가 69번이에요. 남부 여성 발전소. 무슨 거창하게 무슨 막 발전을 일으키고 전기를 일으키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육군하고 연결짓기가 좀 어려운데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상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은 해시태그를 완전히 가리고 그냥 저기로 공부를 해봤어요. 실제로 거기가 어떤 곳인가. 이거를 없애야지만 될 텐데 지금은 없앨 수가 없네요. 너무 많이 가서. 그래서 오늘은 10번 때 도시로는 어디라고 했어요? 화성시. 화성시. 할 건데 하성시 하기 전에 60번 때 해시태그를 좀 돌아보더라고 지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금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